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웹사이트 모작할 때랑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뭐 만들었어요? 탑바를, 상단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작업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 때 실제 디자인 시안이라는 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디자인 시안이라 해볼게요. 디자인 시안이라고 그냥 가정을 들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완성된 시안을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이미지로 된 시안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뭐 2차 메뉴 그런 게 없어요. 사실 뭐 기획팀에서 뭐 2차 메뉴가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는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 추측해가지고 이제 사실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쨌든 이런 디자인이 있을 때 실제로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딱 이거 눈대중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뭐 사이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기획팀에서 정해주긴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때려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딱 봤을 때 얘가 지금 어쨌든 요거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으니까 요런 식의 구조가 지금 나오겠구나 해가지고 뭐 일단 이렇게 이제 레이아웃을 잡는 거죠. 대충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탑바라는 녀석이 어쨌든 뭔가 퍼져 있지 않고 중앙으로 갇혀 있구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 해가지고 일단 로고 만들고, 그 다음에 메뉴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딱 디자인을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만들지를 표시를 해두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웹사이트 모작할 때도 동일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딱 사이트 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메뉴가 있으면 그 메뉴에서도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 파악이라는 걸 해야 돼요. 파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그림을 따라서 그려야 돼요. 그러면 무작정 그리는 게 아니라, 보통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뭐부터 그려야겠다, 아니면 뭐 디자인부터 해야겠다, 그러니까 뭐 스케치부터 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눈대중으로 어쨌든 대충 나오잖아요.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디자인 시안이 나오면 그 시안을 보고 그냥 무작정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시안을 보고 퍼블리셔들이 판단을 합니다.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야겠고, 그리고 얘는 너비가 어떻게 돼야 되고, 글씨는 뭐 이런 식으로, 뭐 글꼴 같은 경우 뭐 기획팀이나 그런 거에서 이제 넘겨주긴 하는데, 뭐 어쨌든 뭐 디자인팀에서도 정해주기도 하고, 만약에 안 정해주면 디자인팀이랑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서 디자인팀이랑 퍼블리셔랑 조금 사이가 많이 안 좋긴 해요. 왜냐면 이제 디자인은 여기서 요청, 뭐 퍼블리싱은 뭐 이렇게 요청,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다고 막 안 좋은 건 아니고, 뭐 그건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자, 여튼간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제 섹션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얘도 그냥 이제 여기 섹션을 가두는 게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무조건인데,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가두기 위한 박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박스. 그럼 우리가 섹션 한 다음에 섹션 만들 때도 섹션 1을 해가지고 박스를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뭐 얼추 여기 안에 갇혀 있는 것 같네. 그리고 얘는 지금 보니까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요 안에서도, 컨테이너 안에서도 위아래로 배치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지 넣고 뭐 이렇게 넣을 수 있겠구나 하고 넣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는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분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섹션을 두 부분으로 묶습니다. 이렇게 아예 탑 이미지 들어가는 곳이랑 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지 들어가는 곳,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거는 때에 따라서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한 페이지에 보여주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로 묶어요. 한 페이지에 눈에 들어오는 거는 굳이 섹션을 두 부분으로 나눌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파트를 두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누고,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를 준 다음에 이 안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는 그런 구조를 보통 많이 띄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으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사실 저번에 왜 이거부터 만들고 이거부터 왜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다? 합치는 건 나중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작업 순서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제 작업 보면 탑바부터 만들어요. 우리도 이제 섹션부터 만들긴 했는데 원래는 탑바부터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섹션을 만들게 돼 있어요. 왜냐면 탑바가 거의 기준이거든요. 기준. 그걸 이제 바탕으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레고 블록처럼 내가 어떤 뭐 블록 요소를 같이 분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합치는 거지. 그 위에다가 또 쓰고 하는 건 결국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건 탑바 만들었죠. 왜 탑바 섹션 만든 데에다 왜 탑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그냥 섹션 만든 여기다가 그냥 여기서 요거 만들었으면 그냥 여기 위에다가 코딩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처음에는 HTML이 익숙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요 코드 있는 상태에서 요걸 작성한다 해보면 어질어질해요. 실제로. 왜냐면 얘도 코드가 참고로 HTML은 문서가 엄청 큽니다. 문서 내용이 HTML을 한 곳에 때려박아요. 분리하지 않습니다. 뭐 CSS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혹 이제 분리를 나중에 해야 되는데 HTML 같은 경우는 분리하지 않고 그 안에가 다 때려박아요. 근데 다 때려박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얘는 어때요?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이제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HTML 같은 경우는 페이지마다 있어요. 페이지마다. 그러니까 페이지라는 거는 여러분들 웹사이트가 한 페이지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연습하기 때문에 한 페이지짜리로 연습을 하지만 실제로 메뉴마다 페이지 있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마다 페이지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러면 그 한 페이지마다 내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HTML이 길어지는데, 그 길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 여기 안에서 다 작성을 한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뭐가 문제가 발생했고 어디서 뭐가 틀어졌는지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바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작업을 제가 진행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합치는 건 나중에 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모작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 포트폴리오 만들 때도 동일해요. 하나하나 층층이 분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합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지. 뭐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 할 수 없지만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탑바에서 뭐 어떤 수정을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러면 탑바 완성된 부분만 가가지고 거기 수정해가지고 그 코드만 그냥 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할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합치는 건 나중에 한다. 자, 지금 이제 어쨌든 헤더를 만들었으니까 저는 요 섹션을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섹션 부분을. 자, 완성이 됐기 때문에 가져오는 거예요. 자, 요거 컨트롤 C예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헤더, 섹션.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HTML을 잘 알고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보통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주석을 달아줘요. 탑바 구현 시작. 이렇게. 그 다음에 탑바 구현 끝.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디가 탑바 시작이고 어디가 탑바 끝인지 HTML이 너무나도 길어지면 한눈에 찾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얘도 지금 이제 섹션 1 구현, 섹션 1 뭐 구현 시작,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구현 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할 때 적절하게 주석을 달아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학생들이랑 스타벅스 홈페이지라는 걸 같이 만들었었는데,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F12 눌러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HTML 문서가 있으면 얘네도 가만 보면 주석이라는 걸 단단 말이죠. 이걸로 보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뭐 이제 로그인, 레이어, 팝업 추가, 뭐 추가. 그러니까 뭐 했고 내가 뭐 했고 유저 레벨, 유저 인포 이렇게 나오죠. 어디서부터 내가 유저 인포를 시작했고 유저 인포가 어디서 끝나는지 이렇게 적절하게 주석을 달아주면 뭐가 좋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실무 가면 팀 단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작업을 했으면 팀 동료가 뭘 알 수 있겠어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구나. 아, 여기서부터 여기가 메뉴에 관련된 거구나 라고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가독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협업했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하게 주석을 달아주는 습관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주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자, CSS를 불러와야겠죠. 자, CSS도 지금 플렉스 그리드 필요하죠. 그죠? 플렉스 그리드 저번에 이제 탑바 같은 경우는 이제 하면서 지웠으니까. 자, 여기다가 여기다 라이브러리가 적어주시고,
라이브러리 적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줘야 돼요? 자, 섹션 관련된 거 그냥 가져오면 되겠죠. 자, 이거 그대로 컨트롤 NC 해가지고 어디 있어? 순서는 메뉴 다음이 섹션입니다. CSS도 여러분들 작성할 때 간혹 이런 분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메뉴가 있는데 뭐 섹션 코드는 위에 있다가 뭐 푸터 코드가 막 섹션 중간에 막 껴 있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힘들어 유지보수할 때. 그래서 메뉴면 메뉴 부분 구현한 부분 코드를 따로, 헤더 부분이면 헤더 파트 따로, 섹션 부분이면 섹션 파트 따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둬야 된다는 거죠. 중구난방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지금 여러분들 CSS 한번 확인해 보면 굉장히 좋아요. 내가 순서대로 작성할 때 어느 분은 탑바가 맨 밑으로 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규칙을 정해 주셔야 돼요. 규칙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짜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짰어요? 지금 보면 제가 코드 짤 때도 여러분들 코드 짤 때 어떻게 짰어요? 저는 탑바가 제일 먼저 감싸기 때문에 탑바 메인 위에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UL이 왔죠. 그 다음에 ULLI 왔죠. ULLI A에 왔죠. ULLI 뭐 호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2차 메뉴 작성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작성해야지. 여러분들 뭐 간혹 보면 코드 보면 2차 메뉴 위로 가 있고 뭐 1차 메뉴랑 2차 메뉴 뭐 사이에 껴 있고 뭐 탑바 중간에 껴 있고 밑으로 내려와 있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봐가면서 수정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연습이지 이거는 습관화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코드가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튼간에 이 녀석은 뭐예요? 커스텀이긴 해도 여기서부터 뭐예요? 탑바 구현 시작이냐? 탑바 구현 시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맨 밑으로 와서 자 여기서 탑바가 끝나죠. 그쵸? 탑바 구현 끝.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메뉴까지가 탑바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돼요? 섹션 구현 시작. CSS 작업을 여기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금 했던 거 이제 여기서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에 섹션 구현 끝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메뉴랑 지금 이제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제 중간에 들어와야 되는 거 있잖아요. 탑 이미지. 이 녀석 들어와야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구성 요소를 이렇게 나눈다 했는데 저는 위에 따로 아래 따로 나누는 방식으로 뭐 해볼까요? 아니면 뭐 이미지를 그냥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도 되는데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한 페이지 어차피 한 페이지짜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니네요. 얘 두 페이지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두 페이지는 아니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러면 저는 얘를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얘는 여기다가 섹션 그냥 간단하게 섹션 탑 이미지를 할까요? 섹션 탑 이미지 뭐 img 빨아 할까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구현 시작. 뭐 사실 뭐 이거 이미지 넣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구현 끝. 자, 여기다가 얘는 섹션이라 할게요. 얘도 섹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 있어야겠죠? 컨테이너 그 다음에 컨테이너 줬으면 여기 컨미니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냥 이미지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이미지 주소 복사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긴 하지만 나중에 이 탑바가 줄어들게 되면 이 녀석이 이제 너비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제가 여기다 한 900이라 할까요? 900? 지금 이제 유연하게 해놨기 때문에 뭐 얘도 같이 줄어들긴 하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차피 지금 아마 이미지한테 뭐가 걸려있나 지금? 딱히 뭐 걸려있진 않은데 그래도 유연하게 지금 변경이 되네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걸 늘려볼게요. 너비가 늘어나도 얘도 같이 유연하게 늘어난지 한번 봅시다. 한 1500. 안 늘어나죠? 그쵸? 그렇다는 거는 뭐다? 얘가 이미지가 지금 1200이기 때문에 방금 이제 유연하게 줄어들 때는 같이 줄어드는데 늘어날 땐 같이 안 늘어나죠? 그러면 얘한테도 뭐 줘야겠어요? 그쵸? 너비 100% 줘가지고 너 이제 값이 부모 너비에 맞게 늘어나게끔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여기 중간에다가 섹션 탑 이미지 구현 시작. 얘는 코드가 얼마 안 되지긴 하지만 구현 끝. 자,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 컨테이너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냥 이미지 바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미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미지가 여러 개면 뭐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지금 이미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후순 선택자로 갈게요. 너비를 100%로 맞춰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미지는 애매한 여백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블럭도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유연하게 줄고 늘고 하는 코드가 완성이 됐죠. 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좀 뭐 1200 했을 때도 같이 이런 식으로 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 줘야겠어요. 얘네들한테는 뭐 저는 이제 섹션 탑 이미지한테 마진 탑을 뭐 여러분들이 뭐 여기다가도 줘도 되고 뭐 여기다가도 줘도 되고 상관없는데 저는 여기다가 그냥 한꺼번에 줄게요. 마진 탑을 10픽셀, 그 다음에 마진 바텀을 10픽셀. 근데 뭐 이렇게 줄 바에는 뭐 어떻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진을 10픽셀 0 주면 되겠죠. 그죠? 20픽셀 정도 줄까요? 20픽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요 녀석이 좀 이제 마우스를 내렸을 때 얘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따라왔으면. 그러면 여기다가 뭐 주면 된다? 포지션 픽스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건 아니고 고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테일윈드 문법으로 픽스드가 바로 포지션 픽스드인데,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얘한테 이렇게 주게 되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그러니까 따라오긴 하지만 얘가 지금 어떻게 되다? 자, 여기다가 좀 이제 이거 마진 탑 이렇게 줘서 그런 건데, 자, 얘는 마진 탑 정도만 줄게요. 이렇게. 마진 아예 지워볼까요? 그럼 이제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지금 보면 얘가 어떻게 돼 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포지션 픽스드, 포지션 주 앱솔루트나 픽스드 주면 픽스드를 가지게 되면 너비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했죠. 그죠? 최소한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물 안에 기준으로 최소한으로 줄어든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쫙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뭐 탑 레프트 준 다음에 뭐 해도 되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인셋 x0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인셋 x0이 뭐냐면, 자, 궁금하잖아요. 자, 제가 궁금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봐라? 검색해봐라. 이거는 불변이에요. 무조건 여러분들 궁금하면 검색을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인셋 x0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탑 레프트, 그러니까 포지션 값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를 강제로 늘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마 여러분 포지션 개념 말씀을 드리면서 탑 레프트를 가지고 너비를 주는 방법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레프트 0, 라이트 0 준 게 바로 인셋 0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얘가 쫙 늘어나요.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마치 너비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조가 가능하다. 자, 근데 이제 보면 포지션 앱솔루트가 픽스드가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유령화가 돼서 붕 뜬 거잖아요, 레이아웃이. 그러면 레이아웃이 붕 뜨게 되면서 그 뒤에 있는 요소들이 위로 올라간다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해결 방법은 야매긴 한데 지금 이제 얘가 어쨌든 80픽셀이죠? 그쵸? 80픽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걸 하나 껴주면 됩니다. DIV를 그냥 하나 껴주면 돼요. 자, 여기다가 저는 스타일을 어떻게 줄 거냐? 어차피 루트를 지금 머금고 있기 때문에 뭘 줄 수 있는 거예요? 헤이. 이거 기억나시죠? 방금 했던 거? VAR. 높이를 줘야죠. 헤이를 VAR. 그 다음에 헤이. 이런 식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게 되면, 얘가 이제 이만큼 높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더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자, 얘가 없으면 이미지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 안쪽으로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못하났나? VAR. A. 자, 그러면 여기다가 스타일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스타일 맞는데 높이 이거를 어디 있어? 높이 아까 줬던 게 여기 있네. VAR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와 볼게요. 뭐 크게 상관없네요. 지우면 지금 바지에 들어가요. 뭐 변화가 없네요. 원래는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이제 탑 이미지한테 이렇게 해볼게요. 마진 탑을 한 80픽셀 정도 줘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 뭐야? 얘를 아예 끌어당기는구나.
섹시한 탑 이미지. 이게 어떻게 돼 있어?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그냥 원래는 이제 보통 여기다가 이제 div 한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클래스 줘가지고 높이를 한 헤이즐 한 14가 있나 모르겠다. 이 정도? 그러니까 높이를 그냥 아예 여기다가 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얘가 그냥 높이를 차지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차지하게끔 그냥 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안쪽 높이로 작용해서 얘를 밀어내는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자, 뭐 이거는 의외로 좀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얘한테 이 프로드 리스트, 그러니까 섹션 1이잖아요. 얘한테 마진탑을 한 20픽셀 정도 줄까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만약에 이게 좀 싫다 하면 좀 더 늘려도 돼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선택 이하의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튼간에 뭐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 포지션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